안녕하세요. 넥스테이지입니다. 넥스테이지에서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월급을 모으고 투자를 공부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조금씩 자산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투자를 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직장을 다니고 대출이 무섭고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고 큰 돈을 투자하려면 손이 떨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에 오히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청약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좋다는 곳에는 일단 청약부터 넣었던 사람, 3억 원대에 살 수 있었던 집을 겁이 나서 사지 못했던 사람,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도 나는 저 사람들처럼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2년 뒤 자신의 자산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순자산 10억. 도대체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10억을 만드는 특별한 투자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겁 많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첫 발을 떼었고 어떻게 두려움을 견디면서 조금씩 투자자로 변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싶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201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인공도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했던 방법은 청약이었습니다. 당시 청약 점수는 34점. 그런데 사실 청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당첨되고 떨어지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괜찮다는 곳이 나오면 넣고 경기도에서 괜찮다는 곳이 나오면 또 넣었습니다. 대전, 세종까지도 찾아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청약이라기보다는 거의 피 주고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좋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넣고 떨어지면 다음 청약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34점이었던 청약 점수는 36점이 되었습니다. 1년에 겨우 2점.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서 나는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청약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진 집을 사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수도권의 한 재개발 지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고 당시 3억 원을 조금 넘는 돈이면 2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조금 활용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주인공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살 집도 아닌데 굳이 큰 대출까지 받아가며 지금 집을 사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 역시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열심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하면 어떡하지?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금은 어떻게 갚지? 내 선택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겁이 났습니다. 결국 매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3억 원대였던 그 집, 지금은 약 7억 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샀다면 대출금을 갚아가며 내 집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요. 왜일까요? 그때의 자신은 집을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은 알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 가격이 올랐다면 돈은 벌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왜 샀는지도 모르고 그 집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면 다음 투자에서도 또 운에 기대야 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집을 사지 못했던 경험이 주인공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제대로 투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바꾼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우연히 투자에 관한 오디오 콘텐츠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자신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퇴근 후 시간을 쪼개 공부하고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 직접 동네를 걸어보고
주말에도 현장을 찾아다니며 투자를 준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그리고 생각이 하나 더 이어졌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 그렇게 본격적인 투자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주인공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반박했습니다.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나는 그냥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은 건데 투자를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데 혼자 팔짱을 끼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해.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능력이 있으니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돈이 많았겠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벽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공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그만두지만 말아보자. 그때부터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것. 처음에는 현장을 돌아다녀도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집을 보러 가도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느렸고 책을 읽어도 며칠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 계획했던 일을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배우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해보고 잘못하면 다시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느리면 느린 대로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동네가 있다는 것, 같은 동네에서도 더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직접 걸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회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지? 저는 이 차이가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공부한다고 해서 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움직이는 일인데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신 공부하면 두려움의 정체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막연히 무서웠던 것이 확인해야 할 몇 가지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인공도 그렇게 조금씩 실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다음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그 판단이 다시 다음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매일 열심히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회의감이 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퇴근하고 공부하고 주말이면 관심 있는 지역을 걸었습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그냥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인공은 자신이 처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약 점수 몇 점을 올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억 원대의 집을 앞에 두고도 무서워서 돌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투자를 공부하면서도 나는 저렇게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자산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순자산 10억,
본인도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물론 이 결과를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좋은 시장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도움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좋은 기회를 만난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2년이면 누구나 10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흥미롭게 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공은 처음부터 10억을 향해 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봤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곳까지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재테크가 계단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층까지 올라갈 때 계속 20층만 바라보며 걷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 하나를 밟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단을 밟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결과부터 바라봅니다. 10억은 어떻게 만들지? 서울의 집은 어떻게 사지? 나는 언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그 숫자가 너무 멀리 있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를 아주 작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 내가 관심 있는 동네를 한번 걸어보는 것,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의 최근 가격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리해보는 것,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어느 정도의 집까지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오늘은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해도 내일 야근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주말이면 쉬고 싶고 몇 달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의지만 가지고 몇 년을 버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환경, 돈에 대해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먼저 경험한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이런 환경 속에 계속 머무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주인공 역시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돈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산이 많아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돈을 모으고 있는 걸까? 결국 답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살,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 결국 우리가 돈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런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래서 1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향해 가는 동안 내 삶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겁이 많았습니다. 3억 원대의 집도 두려워서 사지 못했습니다.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도 나는 저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잘하려고 하기보다 계속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시간을 만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투자는 너무 무서운데,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큰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오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장을 읽어도 좋고, 관심 있는 아파트 하나의 가격을 찾아봐도 좋고,
한 달 지출을 정리해봐도 좋고 이번 주말 관심 있는 동네를 한번 걸어봐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한 계단씩 올라가 보는 겁니다. 몇 년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네. 넥스테이지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보다 우리와 비슷하게 월급을 받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투자가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씩 배우며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단순히 부러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서 넘어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났으며 우리는 그 경험에서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운동할 때 혹은 잠들기 전 라디오처럼 편하게 켜두고 들어주세요. 한 사람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 하나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넥스테이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의 조금 특별해진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단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넥스테이지였습니다.